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의사표시로 가서, 그죠, 이거 69페이지 보면, 뭐, 그런 건, 여러분,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의사표시 이론 71페이지에 보면, 71페이지 보면, 의사표시 이론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모순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뭘 중요시한다? 맘먹은 걸 중요시한다. 그지? 맘먹은 걸 중요시한다 하는 거, 그걸 무슨 의사? 의사주의. 그럼 이 의사주의는 주로 어디서 의사주의를 많이 취하고 있냐면, 우리 가족법에서 의사주의를 취한다. 가족법에서는 표시하고 맘먹은 거하고 달랐을 때 맘먹은 걸 중심으로 한다. 그럼 맘먹은 걸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거기 내심적 효과사. 그래서 어쨌든 가족법에서는 무슨주의를 취하고 있고 의사주의. 그럼 재산법에서는 무슨주의? 표시주의. 무슨 행위? 표시행위. 무슨 행위? 표시행위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그럼 우리 민법은 재산법은 무슨주의를 취하고 있고 표시주의. 가족법은 무슨주의? 의사주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절충주의다. 이런 거. 무슨주의? 절충주의. 그지? 그런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주의할 점은 가족법상 행위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의사주의. 재산법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거, 사법시험 이런 데서는 중요하고, 중개사에서는 그지. 그럼 중개사에서 뭐 나오냐면 그거 이제 72페이지부터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뭐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슨 표시입니까? 의사표시잖아요. 그지? 그럼 이 의사표시는 요 맘먹은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의사. 밖으로 나타나는 건 뭐? 표시. 그러면 맘먹은 거에 그대로 표시되면 유효. 그럼 의사와 표시가 무슨 치? 일치. 그지? 일치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뭐? 유효. 그럼 A로 맞먹었다. 표시도 뭐? A. 그럼 효과는 뭐? A. 그지? 그 다음에 요 의사를 아까 뭐라 했습니까? 효과의사. 이제 법률용어로 구사하면 표시는 무슨 행위? 표시행위가 무슨 치해야 된다? 빨리. 무슨 치? 일치. 근데 뭐 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항상 일치하는 걸 논합니까? 일치하지 않았을 때를 논합니까? 일치하지 않았을 때를 논하는 거지. 일치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의사와 표시의 무슨 치, 불일치. 몇 개 있냐면 몇 개? 3개. 107조 요 비진의 의사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차고. 요 몇 개 있다? 3개. 그지? 요 3개 있고. 요거는 무슨 치하다? 불일치. 근데 요 여러분 비진이 통정 차고 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요 3개 있는데 요거 어디에만 적용하냐면 재산법에만 적용합니다. 어디에만?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가족법에서는 만약에 이거 일치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무효. 가족법에서는 일치 안 하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절대 무효. 그 다음에 또 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요 사기강 110조 사기 강박연 의사표시. 그럼 요거를 여기에 1, 107, 비진이 108, 통, 109, 차고, 110, 사기강박 여기 하지 왜 따로 뗐겠냐 이게 제목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갖고 와 따로 뗐겠냐. 우리 책 그걸 떼 있잖아. 그지? 불일치 해가지고 비진이 통정, 그 다음 뭐 차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거기 보면
89페이지 해가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무슨 강박? 사회강박 있잖아. 왜 뗐겠냐 이 말이지. 다르다는 거지 이거하고. 요거는 무슨 치 빨리? 불일치. 요거는 일치. 그렇지. 그럼 일치하면은 유효 무효? 유효. 근데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취소라는 것은 유효를 전제로 한다. 예? 그럼 아까 오표시 잘못 표시된 것은 착오라는 게 없는 게 잘못 표시된 것은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예 착오라는 게 안 나타나는 거지.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취소라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그치. 일치. 그래서 요것부터 해. 시험 큰 거부터 했는데, 예?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하면 무슨 강박? 사이강박. 그치? 무슨 강박? 사이강박. 꼭 기억해야되는데,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사표시 효력. 의사표시의 효력. 하면은 요 의사표시는 끝납니다. 근데 의사표시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여러분 뭐 한 개 이러면 벌써 여기 5개 적어도 4개는 나온다. 의사표시 파트에 굉장히 그래서 총칙은 오늘 할 의사표시하고 다음 주에 한 대리하면 총칙 그 2개만 볼건 쥐고 있으면 된다. 그럼 앞에 우리 법률행위에서는 아까 103조 104조 볼건 쥐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조금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9월달에는 마에 하지 말고 아니 11월달 12월달 마에 하지 말고 총칙은 뭐 하면 되냐면은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하고 대리만 볼건 쥐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느 정도 의사표시하고 대리가 되면은 이제 뭐 무효 취소하고 앞에 법률행위 다른 것도 조금 더 기억하고 이렇게 하고 자꾸 해야지 처음부터 쫙 다 하려고 한다. 머리 터집니다. 머리 지진 내린다. 안 들어갑니다 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무슨 진이? 비진이 의사표시. 107조 무슨 진이? 비진이 의사표시인데 여러분 진이는 자기 진짜고 비진이라는 뭐 진이에 반하는 거 그지? 뭐에 반하는 거? 진이. 그럼 요거는 여러분 요 갑이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이론으로 설명하면은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됐습니까? 의사가 뭐다? A. 의사가 A면 표시도 뭐로 해야 되노? A로 표시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A로 맘먹어 놓고 A, B라고 표시해야지 라고 B로 표시해. 그래서 요 의사는 뭐 A, 표시는 뭐 B. 그럼 자기가 A로 맘먹어 놓고 왜 B로 표시하느냐 하는 거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뭐 때문에 뭐 인간 많테라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거든. 어쨌든 자기가 맘먹은 거와 달리 표시했다. 그럼 을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라는데 여러분 상대방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렇지.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로 추정한다 이랍니다. 뭐한다?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그래서 또 불분명하면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분명하면 뭐 하는 거로 본다? 추정. 그럼 상대방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 선의 및 뭐 무과실. 안다 모른다 빨리 모른다. 그럼 자 표자가 A로 맘먹었지만 B로 표시했습니다. 상대방 우리 요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했잖아요. 그지? 재산법은 아까 무슨 주의에 따라서 해결한다? 표시주의. 아까 가족법에서는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럼 재산법은 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잖아요. 그럼 A로 맘먹고 B로 표시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안다 모른다 빨리 모르니까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그러면 효과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뭐 효과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뭐 어떻게 하다? 유효 이런 말이지. 그럼 비진이는 원칙은 뭐하다? 유효. 그럼 진이에 반해서 표시했다. 그대로 뭐 표시된 대로 그대로. 그럼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얘가 갑이 그럼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요 비진은 됐습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진지한 농담 삼아
됐습니까? 허세를 부리기 위하여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 진심이 아니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하잖아, 그지? 그럼 이건 무슨 진이냐면은 비진이다. 그럼 예를 들면 갑이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에 대한 부동산 정려계약서 써줬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 갑이 을에게 정말로 줄 생각 없으면서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려계약서 써주고 나중에 을하고 관계가 잘 되면은 진심을 말하고 뭐 할 생각으로 찾아올 생각으로 무슨 진이로 비진으로 부동산 정려계약서 써줬다 했을 때 누구 무슨 방은 상대방은 안다 모른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그래서 원칙 그럼 요 유효하다는 말 안에는 무슨 방은 모르고 있다 빨리 상대방 모르고 있다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근데 그러면 그냥 갑이 자기 좋아서 써주는 줄 알고 정려계약서 써줬다 등기해줬다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진지한 농담 담아 허세를 부내며 진심이 아니면서. 그래? 자, 근데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다 예외. 그치?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뭐 알았거나 하면 뭐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은 무효. 그러면 여러분 그럼 아까 했죠. 갑의 자기 집에 대한 정려계약서 써주고 등기해줬다. 원칙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상대방.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진이라는 사실을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빨리 갑을 뭐라 그런다? 표자. 됐으면 앞으로 무효 취소가 되면 누가 유리 빨리 표자. 그래서 무효 취소 요건은 누가 입증한다 빨리 표의자. 그래서 그럼 만약에 상대방한테 가면 어쨌든 비진으로 해서 등기해줬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말소에서 찾아오려면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걸 누가 입증 책임 빨리 표의자. 이렇게는 다 끝나쁘네. 간단합니다. 그럼 비진은 그럼 이제 이론상 설명할 때는 비진은 원칙 뭐 유효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무효 이러하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막바로 가자마니 시험에서는 비진이 나왔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책에서도 판례 나올 텐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팀이 있는데 팀원 10명인데 거기서 갑과 을이 지금 회사에서 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갑과 을만 사직서 내라 그러면 반발하니까 회사에서 이 팀 자체를 없애는 거로 결정한 것처럼 해가지고 8명한테는 갑과 을만 해고시키기 위해서 8명에게는 야 너희들을 해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을 해고시키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같이 사직서 내라. 그러면 갑과 을 것만 수리하고 너희들 거 8명 거는 뭐 하겠다? 반려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8명은 무슨 진으로? 비진으로 사직서 냈다. 갑과 을하고 10명이. 근데 갑과 그러면 상대방이 약속대로 갑과 을 것만 수리하는 게 아니라 갑, 을, 병, 정, 무 5명 거를 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열받노? 병, 정, 무는 무슨 진으로 냈는데? 비진으로 냈는데 그걸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뭐 무효해서 입증해서 다시 복직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비진이가 나왔을 때는 결국 그러면 만약에 갑을병으로 비진은 간단하게 나오면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게 있고, 그죠? 어디에 있냐면 그게 74페이지에 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그죠? 74페이지 맨 위에 판례 있잖아요. 근로자가 회사 경영방향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사직원 제출은 무슨 진이고 비진이고,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거 비진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했다 하는 것은 뭐도 알고 있다, 회사도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직원 제출한 거는 유효 무효. 제출기한 회사 또는 그와 같은 진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봄이 상당할 금으로 하면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니까 사직원 제출한 거는 유효 무효. 그치? 이렇게. 그래서 퇴직 처리에 대한 퇴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비진이가 나오면 누구 그 다음 또 막 교수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 사태를 진전하기 위해서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사직서 제출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같은데 이사회, 인사권자는 이사회잖아. 그치? 이사회가 이 사람이, 조교수가 사직서 낸 게 비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무효.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유효. 이렇게 가는 거지, 항상. 되겠습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잘 내는 것은 또 뭐냐면은, 여러분, 명의대요. 무슨 대요? 명의대에는 진위 의사표시로 본다. 대여자가 100% 뭐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명의대에는 비진위가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빨리. 대여자가 뭐진다? 책임진다. 명의 빌려줬을 때. 명의자가 100% 뭐진다? 책임진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어쨌든 명의대여 하면 무슨 의사표시다? 진위 의사표시다. 그렇게 간다. 그래? 무슨 대여? 명의대여.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용 많지만 그까지만 하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비진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빨리. 누구? 상대방.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럼 통정으로 가는데, 통정인데, 그지? 여러분, 비진위 의사표시를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심리유보다 이렇게 한다. 이거네. 무슨 유보? 심리유보. 심리유보라는 진짜 마음을 숨겨놓고 그런 말이다. 이게. 무슨 마음을 숨겨놓고? 진짜 마음. 그러면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걸 단도허위 표시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표시? 단도허위 표시. 단도허위 표시라는 말은 누구는 알고 빨리. 표자는 효과사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표자는 무슨 거 빨리 알고, 무슨 방은 상대방은 뭐하고 모르고 하면 무슨 진이? 비진이. 몇 쪽만 틀린 줄 알고 있다 빨리. 표자만 무슨 쪽? 한쪽.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비진이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무슨 유보? 심리유보 단독 허위 표시. 그지? 그래서 비진이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빨리. 누구? 상대방. 그지? 하고, 그럼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유효, 알고 있다 무효. 그지? 자, 근데 이제 요 통정의 표시는 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의사가 A인데 AP라고 표시하지라고 B로 표시하면서, 야, 을아, 내 A로 맘먹었지만 B로 표시하니까 B로 받아들이라. 서로 어떻게 하고서 빨리 짜고서 하고서 짜고서. 그럼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표자도 무슨 거 빨리 알고, 누구도 알고 빨리 상대방도 알고. 그럼 효과하면 효과하면은 유효 무효. 효과하면 유효 무효. 그럼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얘가 요거는 서로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그지? 그 다음에 또 요거 잘 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됐습니까? 무슨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요 가장이라는 단어를 쓴다. 무슨 장? 가장. 가장매매, 가장정려, 가장채권양도 이런 앞에 전부 다 가장자가 붙었다. 가장자가 붙으면 전부 다 뭐다? 통정이 되게. 그럼 유효 무효.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갑의 부동산을 을과 가장 양도해놨다 이렇게 한다. 예?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짜고 갑 부동산을 을 앞으로 등기해놨다. 유효 무효.
그럼 왜 무효입니까? 이 왜 무효입니까? 가장양도. 왜 무효입니까? 왜 무효고? 어? 짰는데 그거 와 무효고? 진짜로. 금방 뭐랬습니까?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이런 법률행위는 유의하려면 무슨 표시가 있어야지 빨리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자로 빨리 무슨 자로? 무슨 자로? 진짜로. 무슨 자로? 진짜로.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무효다 이게. 그래서 이건 가장양도. 자 그럼 좋다. 여러분 여기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놨다. 유효 무효 무효. 아까 와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무효니까 언제든지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요 짱 중요. 자 요 근데 무효인데 요 우리 의사표시 파트에 107, 108, 109, 114개 다시 뭐 107, 108, 109, 114개 110원 사이강박. 요서 의사표시 파트 무효에는 요 선의의 제3자에게 무슨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요 조항이 딱 붙어있다. 무슨 제3자? 선의. 자 그럼 좋다. 여러분 갑이 을에게 등기해놨습니다. 가장양도해가지고. 자 갑이 을에게 가장양도해갖고 등기해놨습니다. 유효 무효 빨리. 무효. 와 아까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갑이 말소해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갑이 찾아가기 전에 을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을이 병에게 처분하고 등기해줬습니다. 그럼 요 등기도 유효 무효 원칙. 여기 중요하다. 오늘 하는 거 원칙 유효 무효 무효지. 앞 등기가 무효면 뒤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병은 취득 못해야 정상이잖아. 그지? 맞잖아요. 누가 소유자 여전히 빨리. 갑이 소유자잖아요. 자 갑과 을 사이 누가 소유자? 갑. 근데 말소 안 한 걸 기하로 을이 누구한테 처분했다 빨리. 병도 취득해야 정상 못해야 정상? 못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지? 못해야 정상이잖아요. 못해야 정상이잖아요. 무조건 못해 정상이잖아. 그지? 요 중요하다. 못해 정상이잖아요. 못해 정상이잖아요. 못해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 병이 뭐면은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즉 을을 뭐로 알고 소유자로 알고 샀다. 이걸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해줬다. 선의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 논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앞 사람이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까? 빨리. 무권리자인데 이전 받았자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취득해야 정상 못해 정상 원칙. 항상 원칙과 원칙 해야 정상 못해 정상. 못해 정상. 못해 정상이잖아요. 다시 앞 사람이 무권리자 그럼 뒤 사람은 취득해야 정상 못해 정상. 빨리. 못해 정상이잖아요. 못해 정상이잖아요. 근데 병이 뭐이면은 선의면은 갑이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 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래안전이란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앞 사람이 무효면은 뒤 사람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 법에서 요거 의사표시 파트에서 법에서 항상 요런 선의의 제3자에게 다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요런 규정이 있을 때만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갑은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못 찾아가. 그러면 갑은 을에게 판 돈이라도 돌려도 하는 무슨 이득 바람만 부당이득 바람만. 그럼 원칙은 만약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 이 병은 선의일지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빨리 못한다. 그래서 갑은 찾아와야 정상이거든. 근데 우리 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무슨 제3자한테 갔을 때 선의의 제3자 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안전? 거래 안전 이런 말씀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병이 선이면은 그대로 앞사람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병이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뒤에 정은 당연히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앞사람이 유효면은 뒤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규칙이 중요하다. 오늘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럼 우리 107, 108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아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고 요럴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무조건 선의의 제3자에게 갖다 못 찾아온다. 무효가 됐을 때 무슨 안전? 무슨 안전? 거래 안전. 그렇지. 근데 요 만약에 요 병이 요 갑과 을 사이에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유효 무효. 그러면 요 병이 악이다. 그럼 갑은 찾아올 수 있다. 말소에서 찾아올. 근데 요 악의 병이 또 정에게 처분했다. 그럼 정이 뭐냐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결국 규칙이 어떠냐면은 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은 당사 사이에서는 무조건 무효고, 다시 당사 사이에서는 무조건 뭐 무효고, 최초의 제3자 악이 금방 뭐랬노? 악이 딱 가다가 뭐가 나타나면은 선의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뭐 쭉 그대로 뭐 유효. 그러면 최초의 제3자가 뭐다? 선의다. 쭉 무조건 뭐 유효. 되겠습니까?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요걸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간단합니다.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럼 비진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통정은 당사 사이에서 유효 무효 진짜로 나와야지.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을에게 양도해놨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갑이 찾아오기 전에 을이 누구한테? 선의의 병에게 처분해버렸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근데 악의 병에게 처분했을 때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을은 권리자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무슨 안전규정 때문에 그렇다? 거래 안전. 그렇지. 끝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이게 또 많다. 또 많대. 그건 또 1월달 3월달 조금씩 추가하는 거지. 뭐 한꺼번에 다 추가 못하거든. 한꺼번에 책이 많잖아. 책 지금은 학원 그 강의 들을 때는, 여러분 강의 들을 때는 책보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칠판이 중요하다. 책은 어떨 때 하느냐면 혼자 공부할 때, 혼자 선생 없이 혼자 공부할 때 책이 중요하고, 강의 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뭐가 어느 게 중요하노? 칠판. 그렇지. 와 빨리 알기 위해서, 내가 빨리 알기 위해서 강의 듣는 거잖아요. 혼자 공부하려면 책 보면 되거든. 그죠? 요거 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에 그럼 만약에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금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좀 구별되는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있냐면은, 예? 뭐 은익행위, 신탁행위, 사회행위 있잖아요. 그지? 무슨 행위? 은익행위. 은익행위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 무슨 행위? 은익행위. 그럼 은익행위 한번 살피는데, 그지? 그럼 여러분 통정은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 선생이 가르쳐준 거 무슨 자로? 진짜로.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자로? 진짜. 그럼 진짜로 무슨 표시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아니고, 그래? 그러면 은익행위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 여기 통정에서는 당사 사이에 뭐,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지? 그래서 유효, 무효. 그지? 자, 그러면 은익행위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에게? 을에게 정려, 의사표시 했어. 무슨 의사표시? 정려 의사표시 했어. 진짜로 의사표시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뭐? 정여. 정여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정여는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 와. 여러분 아까
첫 시간에 했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한다 했습니까?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중요하거든.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일단 뭐, 진짜 의사표시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뭐, 정여.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정려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이 나오더라.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뭐 하는 것처럼, 매매하는 것처럼 표시해가지고 신고했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네. 그럼 어쨌든 진짜 의사표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정요. 그럼 정려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럼 등기해줬다. 어쨌든 등기. 의사표시가 있고 등기도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 을. 근데 단지 이제 신고할 때 뭐로? 매매로 신고했죠. 그럼 매매는 의사표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그럼 이거를 뭐라 하냐면 허위표시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법률 이제 분석할 때, 시험에서 분석할 때, 이건 통정허위표시로서 이걸 또 뭐 가장행위로서 유효, 무효? 무효. 무효고, 요거는 진짜 의사표시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면 은닉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행위? 은닉행위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고. 어쨌든 의사표시가 있고 등기 있으면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뭐 이거는 정여로 등기하든 매매로 등기하든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되면 그대로 뭐 유효거든. 그럼 법률상 누가 소유자? 빨리 을로부터 병에게 넘어갔다. 병은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앞사람이 소유자는 거죠. 이거지 뭐 이걸 은닉행위란다. 진짜를 무슨 행위라고 그러고 은닉행위. 진짜로 하지 않고 신고 표시한 거를 이걸 무슨 표시? 허위표시로서 무효. 이 진짜를 무슨 행위라는 말씀이다? 은닉행위라는 말씀이다. 은닉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요거.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럼 끝으로 은닉행위에서는 끝으로 나타난 거는 유효, 무효. 진짜 의사표시 있은 거는 은닉행위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닉행위하고 통정허위표시하고 같다 다르다. 통정허위표시는 무슨 자로? 빨리 진짜로가 조금 더 없다. 그럼 진짜로 있는 거를 무슨 행위라는 말씀도 빨리 은닉행위. 그래 한 거지.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번 무슨 행위? 신탁행위. 앞으로 신탁 무슨 탁? 신탁하면은 이전.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전? 이전.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그러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신탁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했습니다. 의사표시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하다.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뭐를 위해서? 신탁. 신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관리, 수익, 처분을 위해서 이전한다. 완전히. 관리, 수익, 처분을 위해서 완전히 이전한다. 그럼 법률상 누가 소유자냐면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가 소유자다.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예? 대내적으로는 누가? 신탁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뭐를 위해서 이전해놨다? 빨리 뭐? 관리, 수익, 처분을 위해서 이전해놓는 거. 이걸 무슨 탁? 신탁. 그럼 법률상은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법률상으로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인데 그러면 수탁자는 누구 이익을 위해서 관리, 수익, 처분해야 된다? 신탁자. 근데 만약에 요 수탁자가 딱 보니까 약간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수행 못하고 있다 하면은 신탁자는 언제든지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는 유효하다는 말이지. 해지는 저번 주에 했잖아. 해지는 무효인 상태에서는 해지라는 단어 못 쓴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요 수탁자는 그럼 법률상은 누가 소유자지만 수탁자가 소유자지만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하겠지만 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왜? 신탁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어쨌든
이전해 놓을 때는 의사표시 있다 없다 중요한 건 있다. 뭐를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이런다. 핵심은 이게 핵심이 이게 무슨 검도 없다.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무슨 자가 진짜. 그래. 또 어쨌든 이거는 이전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전할 생각 있잖아요. 뭐를 위해서? 빨리 관리 수익. 그래서 신탁은 허위 표시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있다. 목적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관리 수익 처분을 위해서. 법률상 누가 소유자? 빨리 누가 소유자? 수탁자. 대외적으로는 제3자와요. 그럼 만약에 수탁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하겠지만 이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이란다 이게. 그래서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취득시효도 안 된다. 무슨 시효도 안 된다? 취득시효도 안 된다. 마음만 먹으면 값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까지만 하고 뭐 사회행위는 속이는 건데 그거 할 필요 없다. 안 나고. 예? 타주 점유. 나중에 점유하면 한다. 취득시효 하려면 자주 점유라야 취득시효 할 수 있는데 이건 타주 점유다. 수탁자는 무조건. 무슨 점유? 타주 점유. 그건 나중에 점유하면 하거든. 그냥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점유고? 타주 점유고. 오리지널 소유자는 무슨 점유냐면 자주 점유라 그러거든. 근데 저거는 법률상으로는 소유자지만 자주 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 누구를 위해서 점유한다? 신탁자를 위해서. 그래서 완전한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신탁 행위는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뭐를 위해서? 빨리 목적이 관리 수익 처분을 위해서. 그래서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다. 관리 수익 처분을 위해서 이전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통정의 표시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요거 최초의 제3자가 선이다. 최초의 제3자가 뭐다? 선이다. 그럼 뒤에 전덕자는 뭐일지라도 악이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고. 최초의 제3자가 악이면은 유효 무효? 무효. 다시 전덕자가 뭐이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그죠? 이걸 일명 쭉쭉쭉. 통정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무슨 쭉? 쭉쭉쭉 하고 뭐? 진짜로 의사표시는 조금도 없다. 그럼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는 거, 있는데 다르게 표시한 거, 진짜 의사표시가 있고 다르게 표시한 거, 이걸 진짜 의사표시를 무슨 행위? 은행행위. 다르게 표시한 거는 뭐? 통정의 표시, 매매로 표시한 거. 요거 꼭 기억한다, 이게. 그럼 어쨌든 의사표시 있는 상태에서 등기가 됐다. 그대로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요거 잘 나온다. 요거는 다 옛날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이건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낸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을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그대로 마다 유효. 신탁행위는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뭐를 위해서? 빨리 관리 수익 처분을 위해서 이전할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단 법률상은 누가 소유자다? 빨리 수탁자. 그치? 근데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 신탁자가 말 안 듣고 제대로 역할을 수행 안 하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 그래서 무슨 시효도 못한다? 완전한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 의사표시 파트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단어는 됐습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단어는 단어는 무슨 안전? 거래 안전. 원래 취득해야 정상, 못해야 정상. 못해야 정상이. 앞 사람이 뭐니까? 무효니까, 그지? 근데도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안전? 거래 안전. 자, 그럼 좋다. 요거. 그럼 여기서는 또 어느 것도 이 쭉쭉쭉쭉은 어디서도 또 잘 내냐면은 요 아까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하노? 비진이는 누구? 상대방. 그지? 하는데 요 비진이가 쭉쭉쭉을 가지고 잘 낸다. 요 갑이 비진이로 을에게 됐습니까? 무슨 진이로? 비진이로
을에게 등기했단 말이지. 을에게 등기하고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처분했다. 자, 그러면 갑이 이건 누가 중요하노? 그렇지. 요 병이 제일 중요하다. 항상 이거 갑 얼마는 가지고 안 내고 항상 나왔다. 갑을 병, 정. 그냥 병까지 거의 내거든. 그럼 비진이에서 병까지 나왔을 때는 됐습니까? 병까지 나왔을 때는 누가 중요하다? 을. 상대방이 선이 및 뭐다? 무가시.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유효면은 뒷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악이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유효, 무효, 무효. 무효면은 아까 우리 의사표시 파트에서 어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그러면 이제 뒤에 병은 뭐, 선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이렇게 따진다.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요 비진이에서는 갑을병 나왔을 때는 누가 중요하다? 빨리 누가? 을. 그지? 그 다음에 통정에서는 갑을병 나왔을 때 됐습니다. 통정에서는 갑을병 나왔을 때 당사자에서는 무조건 무효. 근데 병에게 넘어갔을 때는 병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해서 갑은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악의 병일지라도 다시 정의 전득자에게 팔았다. 정이 뭐다? 선이면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까지만 기억하면은 다 끝났다. 그 다음에 또 많은데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통정에서, 통정의 특징은 뭐가 특징입니까? 철새가 가르치는 특징. 무슨 자로? 진짜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자로? 진짜. 그러니까 의사표시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해놨습니다.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해놨다. 유효, 무효? 무효. 이게 왜?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예를 들면 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했든지 어떤 목적으로 했든 어쨌든 뭐 인간상 많대라 하잖아요. 어쨌든 뭐 의사표시 없이 이전, 진짜 없이 이전해 놨다만. 그럼 유효, 무효? 무효.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정말 좋더라. 을이. 야,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하면 그걸 뭐냐면 무행의 추인이라는 말 쓴다. 무슨 행위 추인? 무행의 추인. 언제부터?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은 그때부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걸 무슨 행위의 추인? 무행의 추인.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가장양도 후 무슨 자로? 진짜로 무슨 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어떤 거? 새로운 앞에 거 무효하고 다른 전혀 뭐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뭐라 그런다? 빨리. 무효행위의 추인. 됐습니까? 무슨 행위? 무효행위 추인. 그럼 요 무행위 추인은 진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요거하고 잘 내는 게 요 무행위 추인은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가 없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가상적 의사. 무슨 적 의사? 가상적 의사. 아까 교통사고. 그 가상적 의사가 들어있는 건 아까 무슨 행위 전환?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행위 전환은 무슨 행위 해석과 관계 있지만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 있지만 무슨 행위 추인은 무행위 추인은 법률행위 해석하고 관계 없고 요걸 현실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한다. 너무 많이 하면 그죠? 띵하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엄청나게 내용 많다. 그냥 조금씩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무슨 현실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무행위 추인은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법률행위 해석과 뭐 관계가 없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없는 것 하면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질문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자, 어쨌든 요게 무슨 정? 통정. 그지? 뭐, 통정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가장 양도해놨다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양도에는 그걸로 뭐, 허위 표시의 철회,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갑니까? 차고. 뭐로 넘어간다? 차고.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107. 빚이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통정은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이미 선의의 제3자에 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무슨 안전 규정 때문에? 거래 안전. 그지? 근데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 아까 무슨 행위? 언익행위. 언익행위는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진짜 의사표시와 달리 표시하는 거, 진짜 의사표시를 언익행위라고 그러고 달리 표시한 것은 뭐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 어쨌든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했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상대방.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신탁행위도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러면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다가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는 거, 그걸 뭐, 6자, 뭐, 무효행위 주인. 이렇게. 그래서 무효행위 주인은 무슨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현실적 의사.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자꾸만 하는 거지, 뭐. 많이 어렵게 할 필요 없다. 어? 처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차고 간다. 무슨 호? 차고. 자, 그러면 여러분, 비진위와 통정의 공통점은, 비진위와 통정의 공통점은, 그지? 무슨 진위와? 비진위와 통정의 공통점은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의사는 A인데 A, B라고 표시해야지 라고 B로 표시하는데, 요 표자가 불일치를 무슨 고? 표자가 불일치를 무슨 고? 알고. 무슨 고? 알고. 공통점. 상대방이 모르고 무슨 진위? 비진위. 상대방도 알고 뭐 통정. 그치? 간단하잖아요. 그지? 비진위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원칙 뭐하다? 유효.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무효. 근데 이미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무슨 안전? 거래 안전. 의사표시 파트에 무조건 거래 안전 규정이 돼.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지금 들었잖아요. 그냥? 그러면 만약에 집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아직 책 보면 안 되고, 책 봐도 띵 하고 막 그냥 머리만,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오늘 한 거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칠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제일 빠르면 인터넷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적혀 있는 거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왜냐면 그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 막 적어 놓은 거지. 떨어진 노하우를 배우는 거지. 막 어떤 데도 학원에서 나중에 그죠? 막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막 선생 말 안 듣고 그 사람 말 듣거든. 떨어진다. 선생은 어떻게 하든 합격시키려고 한 노하우를 주는 거지, 여러분 떨어지라고 노하우 주는 건 아니거든. 선생이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럼 뭐? 차고. 무슨 호? 차고. 그치? 차고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지? 의사도 B, 표시도 B, 일치, 불일치. 일치. 효과는 뭐로 효과 발생? B. 맞먹은 거 뭐? B. 표시도 B. 근데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그럼 처음에는 효과는 뭐로 효과 발생? 요거 B로 효과 발생했다가 유효했다가 나중에 A라고 해야 될 걸 왜 B라고 잘못 표시했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요것도 뭐 선의의 제3자에게, 무슨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지? 그러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빨리. 불일치.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는 불일치인데,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근데 표자가 불일치를 처음에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불일치를 표자가 모르고
하면 차고. 다시 둘 다 표자가 불일치를 비진이와 통정은 107, 108은 107, 108 법조문 시험에는 안 외워도 관계없는데 일단 공부할 때는 외운다. 럭키세번 107 무슨 진이? 비진이 108 통정 107 비진이 108 통정. 그럼 107, 108은 표자가 불일치를 무슨 고 알고 상대방 모르고 비진이 상대방도 알고 통정. 근데 109는 표자가 모르고 하면 차고 상대방도 몰랐다가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대. 그럼 취소하면 누가 유리? 빨리 표자. 그럼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누가 유리? 빨리 표의자. 그러면 다시 상대방은 될 수 있으면 취소가 돼야 유리, 취소가 안 돼야 유리. 취소가 안 돼야 유리. 그죠? 그러면 취소에 대한 요건은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표의자.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무효 취소 요건 누가 입증한다? 빨리 표의자. 입증 책임은 외우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 그래서 입증 책임은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지 이익이 있는. 그럼 무효 취소가 되면 누가 유리? 빨리 표의자. 무효 취소 요건 누가 입증? 빨리 표의자. 그렇지? 또 한 개 있다.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 그럼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지? 그러면 착오가 있으면 그지? 취소하잖아요. 취소하면은 무조건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중요한 부분에 무슨 부분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법 과목은 그렇게 하는 거다. 막 가벌병 해갖고 그냥 할 때는 되잖아요. 시험 안 풀립니다. 근데 요거 딱 하면 풀린다. 합격시켜 줍니다. 절대로. 민법 때문에 물 먹었다 이런 소리 들은 적 없다. 이때까지 무슨 부분에 차고? 중요 부분에 차고.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그렇지. 그럼 표자가 중요 부분에 입증을 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지? 취소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단 이런 말로 오면 뭐고? 예외. 그치? 이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선생 원칙을 알잖아요. 그 선생마다 그 특징에 따라가는 게 제일 빨리 그 선생이 막 갈 때 그 등 위에 올라타서 같이 가는 게 제일 빠르거든. 선생이 막 달리는 말 같으면 그 위에 빨리 올라타서 같이 달려가는 게 제일 빠르고, 뒤에 막 말꼬리 잡고 있으면 끌려가면은 미치는 거지 뭐. 나중에 하다가 놨다 끝나는 거지 뭐. 따라가는 게 최고다. 단 뭐고? 예외. 단 표자에게 무슨 자에게? 표자에게 중대한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자, 그 민법에서 요 두 개만 요구합니다. 그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은 몇 개만 있으면 됩니까? 빨리 두 개. 뭐 중요와 중과실만 없습니다. 다시 뭐 다시 뭐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누가 입증? 표자가 입증하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지노? 빨리.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은 될 수 있으면 뭐 안 돼야 유리? 취소가 안 돼야 유리잖아요. 그래 취소 안 되면 유리한 사람 빨리 누구? 상대방이 입증해야지. 그래서 상대방이 취소를 저지하려면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무슨 부분일지라도 중요 부분. 그래서 민법에서는 딱 두 가지만 요구한다. 법조문에는 중요한 부분과 뭐 중과실이 없으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취소하려면 몇 가지 요건? 두 가지. 뭐 중요면서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민법은 그 두 가지만 딱 요구하지만 민법 법조문에는 판사들은 하나 더 요구하더라. 이게 아까 우리 백사조도 마찬가지다. 백사조도 경솔, 궁박, 무혐 셋 중에 하나 몇 배? 4배. 그 두 개만 딱 있는데 판사들은 아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 몇 번째 잘 나온다?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판례가 하나 더 요구합니다. 중요일지라도 중요일지라도 표자에게 뭐가 발생?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요. 손해가 발생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 만약에 중요일지라도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한다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요거는 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요구한다? 누가? 판사가. 중요면서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다른 말로 요 손해가 발생, 이 말은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대. 그럼 거꾸로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중요일지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무슨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표자에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표자에게 뭐한 경우? 유리한 경우는 뭐한 경우? 유리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좋다. 너가 요구하는 데에 들어줄게.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자의 진위에 뭐한 경우? 동의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여전히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요거 잘 낸다.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스템 이야기하고 있죠. 시스템.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은 여러분이 무슨 템을 기억하냐면 시스템만 배우면 된다. 안에 내용 다 배우려고 하면 머리 터지거든. 내용 다 하려고 하면 안에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슨 템? 시스템. 그러니까 빨리 뭐 시스템부터 챙기세요. 하이수자는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30년간. 해가지고 선생님 때문에 망했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스템. 그럼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은 무조건 9월달, 11월, 12월은 요건만 기억하면 되거든. 요건 몇 개? 3개. 뭐, 중요면서 중과 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빨리, 손해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 몇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 자, 그럼 좋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뭐를 가지고 내겠냐? 뻔히 보이네. 요거,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그거 잘 낸다.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그거 잘 내지. 요건하고. 그 다음에 또, 자, 그럼 다시, 요즘 판례 잘 나온다잖아요. 판례가 뭐 판사가 이렇게 판결한 거지, 그지? 근데, 그럼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예? 갑이 중요착오가 있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했다. 뭐 할 수 있다? 빨리 취소할 수 있죠. 예?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을이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갑이 물건 10,000개를 주문했습니다. 몇 개? 10,000개. 막 종업원 특건비 줘가면서 10,000개를 주문해갖고 그 약속 그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막 해가지고 종업원 특건비 줘가면서 막 물건 만들고 있는데 갑이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는 걸 가지고 취소했단 말이지. 취소하면 누구는 줬노? 빨리. 갑을 뭐라노? 표자는 좋지만 무슨 방은? 상대방은 완전히 닭 줬던 개가 되는 거지.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아까 물건 만약에 10,000개 주문했다면 맞잖아요. 그래서 착오는 누구는 좋지만 표자는 좋지만 그래서 착오는 누구를 보하는 제도다? 빨리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빨리 상대방. 그지? 그러면 아까 중요면서 중과실이 없고 그럼 경과실이 있어도 관계없거든. 중과실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 요 세 가지 요건 갖추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가지고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 빨리 표의자. 그래서 판사들이 요거를 요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 착오만 가지고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해야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요. 그렇게 했고 취소해가지고 누구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가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서. 요거 잘 낸다. 그럼 이제 제가 시스템이 이야기했잖아요. 요건은 몇 가지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빨리 세 가지. 중요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 해가지고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해도, 손해가 발생해도, 취소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 표의자. 그럼 요거 하고 4개. 마지막으로 5개 하나 더 합니다. 요거 잘 내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건데, 그죠? 원래. 자, 갑이 을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습니다. 법정 해제라 하잖아, 그지? 누구의 잘못으로? 을 잘못으로 해제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잘못으로? 그러면 갑이 을 잘못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을 잘못했으니까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무조건 잘못했다면 우리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누가? 갑이 을에게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해야 됩니까? 손해배상, 그지? 손배 청구하잖아, 그지? 하는데 을에게 이런 착오가 있었다. 을에게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요런 착오. 을에게 중요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고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가지고 뭐 착오를 가지고 다시 뭐 할 수 있다? 을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요거 잘 낸다.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을에게 다시 그러면 갑이 을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다. 그러면 갑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을은 무슨 배상 책임져야 됩니까?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는데 을에게 이런 착오 요건 갖추고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요 5개 기억한다. 5개만 기억하면 끝. 다시 기본적인 요건은 몇 개? 빨리 3개. 무슨 부분에 착오? 중요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요건을 갖춰가지고 표자가 취소했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상대방은 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 빨리 표의자. 누구? 표의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표자에게도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 다음에 또 이 갑이 을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다더라도 을에게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면은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면 을이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요 5개 꼭 기억한다. 예? 요건 3개. 손해배상 표자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취소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물건 10,000개 주문해갖고 취소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다음에 을의 잘못을 가지고 갑이 해제했다. 그럼 을에게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을이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요 5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되냐면 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네? 그럼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거든. 그 다음부터 이건 뭐 특별한 게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요 갑과 을이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면서 돈 빌려주는 사람은 무슨 자? 채권자. 빌려받는 사람은 무슨 자? 채무자잖아, 그지? 그럼 을이 갑으로부터 돈 빌리는데, 야, 을아,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보증인 1명 세워 해서 친구 병이 보증인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증인은 누가 돈 안 갚으면? 채무자가 못 갚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돈 갚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럼 이 보증 쓸 때 채무자가 누구냐 하는 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채무자가 돈 잘 갚는 사람이다. 그럼 자기가 책임질 가능성 거의
없고, 채무자가 신용이 굉장히 불량하다, 뭐진다?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요 시험에서 보정인, 이런 보정인이 되는 데 있어서 채무자에 관한 착오 하면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저당권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리 갑으로부터 은행, 돈 좀 빌려, 좋다 빌려,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새빵 산다. 그럼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단 말이지. 이럴 때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 하는데, 됐습니까? 그럼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됐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러네. 뭘 가지고 보증 썼다 빨리? 물건을 가지고 보증 썼는, 이건 무슨 보증인? 물상. 돈은 누가 빌리고 빨리 누구 집에다가 병집에다 저당권 설정했다. 이런 물상 보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채무자에 관한 착오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 채무자가 돈 잘 갚는 사람이다. 자기 집 날아갈 가능성 없고, 채무자가 못 갚았다 자기 집 날아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까 요 보증인이 되거나 물상 보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채무자에 관한 착오는 무슨 부분의 착오다 빨리? 중요 부분의 착오다. 맞습니까? 예. 자, 근데 내가 갑하고 우리 집하고는 원수 집안이야. 나 갑인 지금 갑하고 우리 집하고는 원수 집안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물건 파는데 나는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갑한테는 물건 팔기 싫어. 그래서 내가 나는 어린 돈을 받고 어린 줄 알고 팔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갑이다. 돈을 받고 물건 팔았는데 어린 줄 알고 팔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갑이더라. 매매. 무슨 매? 매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매는 어디에 중점이 있다? 물건. 어디에 중점이 있다? 물건. 돈 받고 물건을 팔면 되지. 돈 받고 매도인, 매수인 착오 무슨 부분 착오가 아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확정되어 있는 건 없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야. 그럼 아까 매매에서는 뭐 사람에 관한 착오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럼 보증 서는 데 있어서 채무자에 관한 착오는 무슨 부분의 착오다? 중요 부분이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고. 그럼 시험에서는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오히려 중요 부분이 아닌 걸 가지고 잘 내거든. 무슨 부분이 아닌 거? 중요. 근데 여러분 또 저번에 있죠. 103조 동기. 무슨 기? 동기. 무슨 기? 동기. 동기는 뭐 하는 거? 맘먹는 거거든. 동기가 아무리 103조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동기가 불법이다 하더라도 뭐? 유효.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 뭐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동기의 불법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 몇 조 무효가 될 수 있다? 103조.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기 착오. 동기상의 착오. 자기 혼자서 맘먹은 거 착오.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닙니다. 원칙. 근데 단 이런 말로 오면 예외잖아. 그지? 단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은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유발된 동기 이렇게 합니다.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누구에 의해서 유발됐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법률행위 했단 말이지. 상대방이 꼬셔가지고 상대방 때문에 하게 됐다면 그런 경우는 당연히 상대방이 내가 무엇 때문에 법률행위 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발된 동기 이렇게 하거든.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는 누구에서 유발됐다? 빨리 상대방. 유발된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분의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냥 막연상의 동기상의 착오하면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분 아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중요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그냥 동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중요. 특히 요거 숫자는 원칙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뭐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이런 숫자 나오면은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 중요 부분으로 잘 나눈 거 우리 시험에서 잘 위치경제 현황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의 착오다? 중요 부분의 착오다. 그 정도 정리합니다. 안에 책 많은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많잖아요. 이게 30%거든. 한 40%, 60% 남았거든. 60% 다 하면은 미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오늘 40%만 딱 하고 땡.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착오 요건 몇 개? 3개.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 표자. 그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서 표자는 좋지만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다.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잘못을 가지고 법정에 해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면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 5개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요이냐 아니냐를 해서 또 잘 내는 거 동기사의 착오 하면은 중요분 아니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 중요. 그 다음 유발된 동기 하면 뭐 표시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숫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